안녕하세요. 채널톡의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라운입니다. 저는 요즘 조직 내 업무 프로세스에서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던 작업들을 AI와 같은 도구들을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자인 명세에서 실제 코드까지 이어지는 반복적인 UI 개발 과정을 어떻게 AI와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자동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 여정을 생생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 중에 디자이너분께 피그마 명세를 전달받고 나서 와, 이걸 언제 다 코드로 옮기지? 하고 눈앞이 캄캄해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또는 우리 팀에 분명 잘 만들어진 디자인 시스템이 있는데도 왜 매번 UI 작업을 할 때마다 비슷한 고민과 반복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UI 작업은 프론트엔드 개발에 있어 명백한 작업 병목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반복적인 UI 개발이라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숙명을 풀기 위해 AI, 특히 커서라는 LLM 기반의 코드 에디터를 어떻게 활용했고 또 그 과정에서 프롬프트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러한 인사이트들을 맛있게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채널톡은 베지어라는 이름의 디자인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채널톡 제품 UI 대부분은 이 디자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풀어야 할 문제는 피그마 디자인 명세를 베지어 디자인 시스템 기반의 컴포넌트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으로 변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LLM까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피그마 데이터를 일반적인 코드로 바꾸는 건 알고리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목표는 채널톡이 사용하고 있는 베지어 디자인 시스템으로 구현된 그리고 실제 프로덕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죠. 왜냐하면 피그마에서 아무리 컴포넌트 기능을 잘 사용한다고 해도 피그마의 인터페이스와 저희 베지어 컴포넌트의 실제 프롭스 구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피그마에서의 속성 표현 방식과 리액트 컴포넌트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터페이스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물론 피그마 컴포넌트의 속성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든 베지어 컴포넌트의 프롭스로 변환하는 어댑터 로직을 정교하게 작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어댑터는 피그마의 스펙과 디자인 시스템 양쪽에 아주 강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즉, 피그마의 기능이 업데이트되거나 베지어 쪽 컴포넌트 인터페이스가 변경될 때마다 이 어댑터 로직은 깨지기 쉽고 그때마다 수동으로 수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건 거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기술 부채를 만든 것과 다름없죠. 바로 이 지점, 알고리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피그마와 디자인 시스템 간의 변환, 저희는 이 복잡하고 애매한 영역, 즉 회색지대를 정해진 규칙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컨텍스트와 개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유연하고 지능적으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LLM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바로 LLM만이 이 회색지대를 옛말로 알잘딱갈센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법한 접근인데요. 바로 피그마 이미지를 직접 코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처참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유실이었습니다. 이미지만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토큰 값 혹은 복잡한 컴포넌트 계층 구조와 같은 중요한 정보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확도 역시 부족했습니다. 픽셀 단위로 완벽하게 파싱하는 것도 어려웠고 반응형 디자인 처리나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따른 동적인 변화를 구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LLM이 잘 분석할 수 있는 XML 형식을 활용하는 것이죠. 핵심은 피그마 노드 데이터를 LLM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전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자체적으로 피그마 플러그인을 개발하여 노드 정보를 직접 읽어와 XML 형태로 변환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통해 디자인 의도가 명확히 담긴 코드 생성을 위한 최적의 형태로 데이터를 LLM에게 전달할 수 있었죠. 또한 두 인터페이스 간 어댑팅 로직이 아니고 피그마 쪽 스펙에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다 판단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회색지대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저희는 이 자동화 여정에 LLM 기반의 코드 에디터인 커서를 활용했습니다.
커서는 AI와 함께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데 특화된 도구인데요. 특히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LLM은 기본적으로 이전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동일한 고품질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된 지침과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커서 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커서 룰은 AI 모델이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지속적이고 재사용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 LLM이 필요할 때 동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룰 파일에는 지시사항, 코드 템플릿, 다른 파일 참조 등 LLM에게 필요한 모든 컨텍스트를 담을 수 있습니다. 룰이 적용되면 이 내용이 실제 유저 프롬프트 맨 앞에 삽입되어 LLM이 일관된 맥락 하에 작업을 수행하도록 보장하죠. 이제 이 커서 룰을 활용해 앞서 언급했던 그 회색 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선 피그마에서 추출한 XML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다른 복잡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TSS 형식의 초안만을 생성합니다. 말 그대로 기본 뼈대만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론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코드 초안을 보고 변환이 필요한 UI 요소, 즉 컴포넌트들을 식별합니다. 그런 다음 이름이나 구조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이런 컴포넌트들을 그룹화합니다. 예를 들어 모달, 모달 컨텐트, 모달 바디와 같은 컴포넌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는 효율적으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파이프라인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전 단계에서 그룹화한 컴포넌트 정보와 각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디자인 시스템 명세 파일을 참조합니다. 이후 각 그룹에 대해 각각의 컴포넌트 명세를 바탕으로 코드를 리팩토링합니다. 이때 이 명세에는 컴포넌트가 가져야 할 정확한 프롭스 인터페이스 혹은 제약 조건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팩토링된 코드 전체를 보고 린트 에러나 타입스크립트 타입 에러들을 수정합니다. 이를 통해 코드 컨벤션을 맞추고 기본적인 오류를 잡아내면서 전체 자동화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초기 파이프라인을 구상하고 이제 이걸 커서 룰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도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기획했던 4단계 파이프라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커서 룰에 담아 피그마 XML만 입력하면 최종 코드가 한 번에 생성되는 싱글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턴이란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LLM이 응답을 완료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즉, 기본 뼈대 만들기부터 최종 점검 및 마무리까지 모든 로직과 컨텍스트를 단일 룰에 작성하여 자동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모든 시도에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습니다. LLM에게 한 번에 너무 많은 지시사항, 즉 너무 긴 컨텍스트, 그러니까 피그마 XML 데이터에 저희가 원하는 모든 변환 로직까지 이걸 다 주니까 LLM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코드를 마구 생성하거나 아예 중요한 변환 단계를 통째로 누락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LLM의 기본 동작 원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LLM은 이전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다음 토큰을 생성하는 머신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시퀀스로 응답을 뽑게 된다면 응답이 길어질수록 할루시네이션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못 응답을 생성하면 그 응답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응답을 연이어 생성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또한 중간에 사용자가 피드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비효율 역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파이프라인을 적절히 n번의 턴으로 쪼개는 멀티턴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기존에 정의된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노드로 분할하고 각 노드별로 커서 룰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각각의 하나의 턴에서 실행했죠.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할루시네이션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 뿐더러 특정 단계에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을 경우 그 단계부터 다시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LLM이 유한한 컨텍스트 창을 갖고 있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즉, 자동화 파이프라인이 하나의 챗 세션에서 너무 길어지는 경우 결국에는 모델의 컨텍스트 창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때 초과하지 않더라도 컨텍스트가 길어지면 할루시네이션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챗 초반에 들어간 중요한 컨텍스트가 추후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계속해서 다른 컨텍스트가 쌓이면서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멀티턴 방식이더라도 컨텍스트가 쌓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파이프라인을 필요에 따라 여러 챗 세션에서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챗 컨텍스트가 넘치려고 하면 바로 새 챗을 열어 현재 작업에 필요한 컨텍스트만 다시 LLM에 넣어주는 방식이었죠. 이러면 항상 적절한 컨텍스트 길이로 각 노드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노드 간 공유되어야 하는 관심사는 메모리라는 개념을 두어 해결해야 하는데요. 가령 현재 수정하고 있는 파일에 대한 경로를 저장하여 다음 챗에서 언제든지 참조하여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때 메모리는 챗 세션과 독립적으로만 관리되면 어떠한 구현챗은 상관이 없습니다. 로컬 파일이 될 수도 있고 DB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외부 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실제로 구축한 멀티턴 플러스 멀티챗 방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각 단계별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단계가 어떻게 이전 단계의 결과물을 받아 발전시켜 나가는지 주목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피그마2 코드라는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모습인데요. 이 프롬프트가 전체 파이프라인의 시작 신호가 됩니다. 보시면 이 트리거를 받은 파이프라인 룰이 작동해서 메모리를 초기화하고 전체 파이프라인의 상태를 준비시킵니다. 아직 실제 피그마 데이터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변환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단계죠. 이제 첫 번째 노드가 실행됩니다. 파이프라인이 준비된 상태에서 피그마 XML 데이터가 시스템에 주입됩니다. 보시면 방금 입력된 XML 데이터를 파싱해서 피그마 데이터의 계층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인 TSX 구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포넌트가 작성될 파일 경로 역시 사용자 프롬프트로 받고 있는데요. 이는 다음 노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메모리에 반영됩니다. 이제 두 번째 노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완전히 새로운 챗 세션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코드 초안만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 경로로부터 가져오고 나머지 컨텍스트는 모두 초기화됩니다. 이제 그 코드 초안에서 변환이 필요한 의미 있는 UI 요소들을 식별하고 또 그룹화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모달 관련된 요소들, 모달 컨텐트, 모달 바디 등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그룹화를 해두는 이유는 다음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각 그룹별로 집중적인 리팩토링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장 핵심적인 노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저희가 말한 회색지대를 LLM이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LLM이 그룹화된 각 컴포넌트에 대해 해당 컴포넌트의 디자인 시스템 상세 명세 파일을 참조하여 실제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드를 리팩토링하고 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각 컴포넌트 그룹을 미리 정의해뒀기에 이 단계에서는 오직 각 그룹을 어떤 베지어 컴포넌트들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만 집중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는 한 번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컴포넌트 그룹에 대해 전체 n번 그리고 각각의 턴으로 실행됩니다. 마지막 노드입니다. 여기서는 코드 품질 검증과 최종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코드의 완성도를 올리는 데 집중합니다. 타입스크립트 타입 에러 혹은 린터 에러 등을 감지하고 수정하고 있죠. 또한 의존성 정리, 사용하지 않는 변수 제거 등이 실행되면서 전체 자동화 과정이 이로써 마무리됩니다. 네, 다음은 최종 결과물입니다. 왼쪽이 디자인 명세, 오른쪽이 자동화로 생성된 UI입니다. 아직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사소한 부분만 고쳐주면 바로 프로덕션에 넣어도 될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프론트엔드 개발의 최대 병목 중 하나였던 UI 작업. 기존에 사람이 작성했다면 UI 복잡도에 따라 적게는 30분, 많게는 2시간이 좋게 걸리던 UI 작업이 이제는 그 복잡도에 큰 영향 없이 최대 15분이면 끝납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한 UI 작업, 이제 AI에게 양보하세요. 이로써 채널톡의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자동화를 통해 확보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거나 서비스의 성능을 최적화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등 정말 가치 있고 창의적인 일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한 형태의 자동화는 아닙니다.
현재의 멀티턴 방식은 매 턴마다 사람이 확인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 역시 불필요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커서 에디터 환경에서는 직접 개발자가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하므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작업을 위임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도입을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코덱스란 원격 코딩 에이전트로 UI 작업처럼 상당히 복잡하고 긴 작업을 유저 프롬프트 한 번으로 그리고 완전한 비동기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저희는 이를 활용하여 매 턴마다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던 작업 역시 AI에게 양보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존에 작성해 두었던 피그마2 코드 파이프라인을 담은 프롬프트, 즉 커서루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여 코덱스의 프롬프트로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프롬프트는 어떠한 자동화 구현체, 여기서는 커서 혹은 코덱스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또한 계속해서 재사용되며 유지보수되어야 하는 조직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 채널톡은 커서, 코덱스를 비롯한 다양한 AI 도구들을 적극 활용하여 조직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UI 작업 자동화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자동화 프로젝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개발팀의 반복 업무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디자인, 세일즈, 운영 등 모든 직군의 업무 프로세스를 AI로 최적화하는 실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AI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탐구하여 새로운 업무 문화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도전에 함께하고 싶은 엔지니어가 계신다면 채널톡에서 저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으실래요? 네, 저희의 경험담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신선한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